추운 날씨에 이런 먼 곳까지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은 정치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치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는 우리 공동체를 좀 전진하게 하려는 그런 결기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사실 그게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걸 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정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모이신 성의와 마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네요. 들어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 써주는데 보면 이게 잘 안 읽게 돼요.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가 여성들에게 그렇게 큰 지지를 지금 이 순간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그 생각보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이렇게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우리들의 선배, 어머니, 누이들에게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성 정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여성 정치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가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비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여성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나하나 느리지만 뚜벅뚜벅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렇게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서울시 의회 의장까지 여성으로 배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더 나아질 겁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작년 12월이나 1월에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과 똑같은 답을 드립니다. 왜 정치하나?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치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정치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우선순위를 둘 걸 먼저 찾아내고 그걸 관철해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경제 성장률의 추정치를 1%대로 낮췄거든요.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2% 초반인데 물론 이게 OECD 전체로 놓고 보면 중간쯤 정도 해당하는 거여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상향 성장을 해야만 지속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분발해야 할 텐데요. 역시 이런 문제에도 중심에 여성 정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장의 속도가 줄어드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뒤로 밀려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이 적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더 저하되고요. 그 반복되는 이 안 좋은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구 절벽이나 출산율, 출생률의 저하가 성장과 유리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의 틀로 묶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성장은 안 되고 기회는 줄어들다 보니 교육 같은 우리 내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살기 힘들어지고 교육하기 힘들어지니까 아이를 더 안 낳겠죠.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결국은 성장, 저출산, 경쟁, 교육, 이 문제는 하나의 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고 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축 중에 여성 정책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성의 삶은 존중하고 여성의 삶이 나아지기를 정말로 바라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죠. 제가 뭐 사람만 잡아놓고 몇십 년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 역할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법무부나 이런 곳에 있을 때 인사 담당한 책임자들을 여러 번 해봤어요. 뭐 장관도 해봤으니까요.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인사를 해내는 것은 결국 그 기관의 힘이 되고 그 기관이 내는 퍼포먼스를 좌우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성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어떻게든 많이 줘야 한다. 그게 우리 이 기관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일이고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인사 담당하는 부서 여러 번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성실도의 차이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를 고시 보고 들어온 분들을 보면 인사고과 같은 걸 좀 보게 되잖아요. 저는 뭐 장관이나 뭐 검찰국 관련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볼 때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초반에는 여성 공직자들의 업무 실적이라든가 그 평가가 대단히 높아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 남성보다 더 높아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습니다. 결혼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업무의 어떤 실적이나 퍼포먼스 떨어지냐? 그러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더 그런 영향이 없다고 봤는데 출산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출산을 준비하는 앞쪽 1년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키워야 되는 물론 그게 인생에 얼마나 프레셔스 모멘텀입니까? 그렇지만 그 기간을 집중해서 바쳐야 하는 그 기간을 앞뒤 1년씩 빼면 왜냐하면 출산을 하는 딱 그 해만 문제가 아니라 전후에까지 몇 년 정도가 아무래도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남자들이 아무리 육아휴직을 대신해 준다고 해도 그 부분을 대체하기가 참 어렵죠,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딱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정말 뻗어나가고 정말 이 실력을 계속 보여주는 분들의 평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의 변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평가를 또 받다 보면 평가가 좋은 자리를 주게 되죠. 그리고 좋은 기회가 역시 그 사람의 성장을 돕게 되잖아요. 그런 악영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을 할 때는 이런 걸 도입해 봤어요. 아예 그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는 이 평가를 이제 그 평가를 통계를 내잖아요. 그 통계에서 빼는 방식을 저는 도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방식을 거기서 근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점수를 더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직원들, 뭐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도 계실 거고, 뭐 비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남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 영향을 받을 만한 기관에 있어서는 전체 그 사람의 평정을 내는 데 있어서 빼는 게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게 100점짜리 방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들을 계속 생각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맙습니다. 경력이 단절될 거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 동안에 자아실현을 해서 전 인생에서 뭔가 내가 크게 한 발 뒤처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는 정책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장, 저성장, 저출산, 교육의 경쟁 강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저출산, 저성장, 이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지는 몰라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에 있어서의 어떤 강제성 도입이라든가 대체 인력을 하는 비용들을 늘린다든가 또 자영업에 있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해내는 것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정치를 덜 했으면 더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만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초보적인 아이디어를 실감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래 오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정책을 여러분의 절실함과 여러분의 애국심으로 보완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여성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마음을 알아주실 겁니다. 저는 정치에서 마음은 말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에서의 마음은 돈으로, 예산으로, 정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당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